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경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메타버스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인데요. 2022년 이후에 메타버스의 기술일 동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좀 넓게 제가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버추얼, 사이버 이런 이노베이션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이런 가상의 세계가 발전한 것이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 2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체와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의 혁신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바로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실체와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가상 이 두 개가 혼합되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기업들은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가 A, B, C, D, E, F AI 로봇, 블록체인, 클라우드 엣지, 디지털 데이터 에코, 그 다음에 5G 이러한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 피지컬과 사이버가 상호 연결된 소사이어티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버추얼에서 리얼리티로 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리얼리티에서 버추얼로 가는 V2R, R2V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단순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우리가 things, 다시 말하면 제품과 IoT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하나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실예로 우리가 게임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면요. 여기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측면의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회사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아바타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 공간이 또 존재를 해서 그 안에서 협업을 마음껏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같은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참여가 가능한 이러한 새로운 협업 공간을 제시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애저라는 플랫폼이죠. 이 애저 플랫폼은 공간 그리고 IoT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인공지능이 상황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것을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실체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컨트롤하고 비주얼라이즈하는 이러한 것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 네이버가 만든 우리가 제페토와 같은 경우는 전자에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바로 어저께 발표한 아크버스 네이버 랩스에서 발표했죠. 이 내용은 공간 안에 돌아다니는 로봇을 실제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것을 새로운 메타버스의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물체, 로봇 이런 것들이 실체와 가상에서 R2V, V2R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로 규정을 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테크놀로지에는 우리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체계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밑바닥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장비와 통신 인프라. 바로 그 위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메타버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넘어야 됩니다. 바로 워터프루프처럼 우리가 미래를 보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야 될 관련된 기술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엔진에 관련된 것, 여기에 관련된 8가지를 우리가 선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 인프라의 2가지가 있는데요. 몰입감 있는 디바이스의 발전과 응용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오큘러스나 부직스나 여러 가지 홀로렌즈와 같은 도구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도구들을 우리가 착용하게 되면 보다 실감 있고 몰입감 있는 이런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관련된 기술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메타버스 기능이 인베디드 되는 이러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비의 관련이나 이런 증강현실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 측면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코로나가 가져온,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이것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있는 종사하는 그러한 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훌륭한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촉발되는 거죠. 디즈니랜드는 금년 들어서 이제 가상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실체적인 디즈니랜드도 보고 또 어린이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 퀘스트를 이용해서 디즈니랜드의 가상 공간을 볼 수 있는 메타버스형 새로운 디즈니랜드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라와 같은 경우나 이런 것 의류 회사들도 이러한 새로운 몰입감 있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기술은요. 바로 이 몰입감 있는 그리고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영상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결국 5G, 더 나아가서 6G가 메타버스를 급성장을 아주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4G가 5G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늦지 않습니까? 5G는 한 4G의 40배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6G는 이거보다 또 10배에서 100배 더 개선될 수 있는 기술들이죠.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우리에게 실감 있는 영상을 끊김없이 고객 경험을 창출해주는 저지연 통신 기술로서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각각 실체들이 또는 센서들에서 제시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예측하고 반응 속도를 구현해 나가는 초광대역 서비스 그리고 많은 IoT 기기들을 연결하고 로봇들을 연결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대량 연결이 허용되는 기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 패브릭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바로 5G와 AI가 서로 상호 연결되면서 이제 급성장이 촉진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죠. 바로 사람들이 쉽게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또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겠는데요. 거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우 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우리가 흔히 LCAP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복잡한 동작을 스크립트로 바로바로 작성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이 그러한 케이스고요. 올해는 어도비에서 에어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였는데요. 이 에어로 플랫폼을 한번 여러분 잠깐 보도록 Just what 하겠습니다. that action and trigger sequence is going to do by just tapping this in the action panel.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And I 지금 know 양탄자 that 위에 that's just 숲을 going to 건설해 have the bird's wings 놓고요. flap. 여기에 날아다닐 That's 수 not enough for 있는 me. I actually want to see 새를 this bird 만들어 놓게 되면 flying 이 around 모든 the 것들이 scene. 간단히 And to do that, I'm going to 구현되면서 actually 자기가 add a 새를 few more 움직일 수 있도록 behaviors here. And I can start to 만들어주면 layer them on AI가 top of 이거에 each other 관련된 so that 것들을 they 바로 start to 새가 움직일 play 수 in 있도록 parallel 도와주는 and get really 이러한 rich with 로우 this. 코드 Now, 더 I'm going to add 나아가서는 the animate action and then do something 이러한 really 플랫폼이 special with 있어야 it. 이 Instead of just 메타버스가 playing 더 an animation, 확산되고 I'm now going to 촉진될 수 become 있기 때문에 the 이러한 choreographer 기술들이 of this 많이 scene. 발전된 걸로 And 우리가 when the 예상을 countdown 하게 goes, 됩니다. I can actually draw that path of motion 자, 이렇게 되면 through the 양탄자 위에 scene. 건설된 하나의 and 숲 it's gonna 안에서 다시 나의 아바타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내가 공연을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체로서의 발전이 우리가 모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운영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IoT나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비주얼라이즈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운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메타버스와 함께 엮어지면서 새로운 모니터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더욱 폭넓은 상태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에 센서를 달리고 여기에 비행기를 직접 AI가 가상 공간에서 센서 데이터를 상황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른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인간들에게 더 나은 대안의 시뮬레이션과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물체뿐만 아니고 물류 분야에까지 폭넓게 메타버스의 기능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랩스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이 디지털 트윈이 아크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걸로 봐도 우리가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물체, 더 나아가서 로봇까지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운영되고 작동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안에는 모델과 그리고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러한 모델들이 발전이 될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처럼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건물 그리고 물체 뿐만 아니고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이제 메타버스에서 포함되는 디지털 트윈과 융합이 되게 되면 엄청난 수요를 폭발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게임이 아닌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바로 기업들의 수요가 여기에서 이미 팽창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메타버스의 발전은 내년부터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